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12월 5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백신 주사 맞고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미쓰리가 워낙 의심병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좀 많은 터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위해서 걸리는 연구개발 시간이 무시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도시 봉쇄를 막고 그리고 하늘길도 막힌 거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열어야 될 것 같고 경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은 이러한 그 절박한 마음에 빨리 개발되고 긴급 승인되고 발빠르게 보급이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유가 경제 때문이라고, 돈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백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19를 대응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검증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효과가 몇 달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될지 검증이 안 된 상태. 그리고 백신 접종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접종이었죠. 그래서 미쓰리가 방송에서 전 인류가 임상 대상자가 돼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일단 백신 주사 빨리 접종해서 접종률 올리고 코로나19 잡고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오직 이거 하나로 진행된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여러분 주말 동안 오미크론이라는 녀석의 어떤 베일이 좀 벗겨지지 않을까요? 그 녀석이 정체를 좀 드러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주말 동안 그리고 지금 일요일 이 시간 동안 미쓰리가 체크한 내용들을 보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안에는 감기 바이러스 유전자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기존의 백신 주사를 교차 접종하면 오미크론의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더라. 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는 어쩌면 오미크론의 발생이 인류에게는 축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감기, 독감처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델타가 너무 센 녀석이고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강하지만 증세가 델타보다 약하다면 우리 인류가 델타의 변형이 오미크론이라면 델타보다는 즉 증세가 센 녀석보다는 전염성은 좀 강하지만 증세가 약한 녀석을 함께 하면서 그 전염성은 백신 주사를 통해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코로나19도요. 감기 바이러스처럼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미크론의 어떤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축복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글쎄요. 우리가 정말 코로나19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델타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오미크론은 아직 잘 모른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진행 상황을 우리 인류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미국은 워낙 백신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우리나라 지금 2차 접종률이 80%가 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신 주사를 1차, 2차 맞고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주말에 5,000명씩 나온다. 이거 진짜 백신 이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주사 2차 맞고 없던 두통이 생기고 맹장 있는 쪽이 너무나 많이 아팠고 한 2주 동안 맹장 있는 쪽이 아프더니 좀 사라졌는데 백신 2차 맞은 날부터 아침마다 생기는 두통은 사실 지금까지 안고 갑니다. 그래서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니까요. 저는 살짝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이거 이번에 부스터샷 맞으면 또 어디가 또 아플래나? 그러면 혹시 부스터샷을 맞으면 2차 맞았을 때 생겼던 두통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아주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저는 정말 두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머리 아파 그러면 야 머리가 어떻게 아파? 막 이렇게 무시했는데 저는 평소 두통을 안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하고 계신지 제가 좀 공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쓰리가 금요일 날 달러는 며칠 빠졌으니까 반등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주말에 오미크론이 어떤 정체를 드러낼지 모르니까 일단 현금화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전강 후약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했는데 달러가 강세가 된 거는 맞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후장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약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2월 4일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하락폭이 좀 컸고요.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를 고용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부의 고용지표를 보면 비농업 고용이 21만 명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는 57만 명을 예상했는데 57만 명, 즉 시장 예상치의 반도 미치지 못했다. 그 전전날 발표된 ADP 민간 고용 지표에서는 시장 예상은 50만 명이었는데 53만 명이 발표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뜬금없이 21만 명밖에 되지 않더라. 아이쿠, 고용 지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치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떻게 스포트라이트를 어디다 비추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뉴스를 보면 12월 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요. 앞서 발표한 9월달 고용지표는 31만 2천 명 발표해서 37만 9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10월달 고용지표는 53만 1천 명에서 54만 6천 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 비농업 고용자 지수 21만 명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미쓰리 예상컨대 이거는 아마 수치가 정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전월 수치보다 떨어져야 좋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4.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61.8%씩이나 되고요. 즉 이날 뉴욕 증시 하락은요. 고용지표 부진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가 아니라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라고 합니다.
미쓰리가 그랬죠. 제 생각에는요. 연준 금리 인상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경제 어떤 이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여러 이론의 좀 변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을 풀었고 경제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그럼 다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서 돈을 회수해서 어느 정도 경제에 안정을 취한다. 이게 어찌 보면은 기본적인 이론이었다면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엔 그 원리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 엄청난 돈이 풀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이 너무나 얽히설키 그냥 엮여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15년에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돈을 풀었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2015년 12월 달에 우리 미국은 이제 경제를 회복했습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한번 인상하고 그 자신감으로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할 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으로 미국만 놓고 보면 야 미국 쟤네가 금융위기를 이겼구나라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데 태평양 건너 중국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2016년 주식시장 개장하고 개폭락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만 개폭락합니까? 아니에요. 중국만 개폭락하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너무 미국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로 얽히고 설켰어요.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 4번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했어요. 한 번은. 그리고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고 좀 진정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좀 뭔가 안정시켜야겠다라고 했더니 2011년도에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유럽 쪽에서 그리스, 헝가리, 스페인 디폴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연준이 자기들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 인상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풀린 돈을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풀린 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이 그 돈을 가지고 이자에 이자를 덧붙여서 돈을 땡겨서 여기저기 자산에 투자하고 막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상 푼 돈보다 그 풀린 돈이 돌고 돌아서 이자에 이자를 붙이고 이렇게 몸뚱아리가 커진 상태에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카드가 먹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2022년도에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경제 이슈는 국가가 될지 기업이 될지 어떤 지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디폴트가 될 것 같고 미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 약간 불안감이 뉴욕 세계 증시를 좀 힘들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고집하고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고집하고 그 고집하는 분위기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벌써 미국보다 2번이나 먼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 버티다 어려워지는 그 한계에 도달하는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아이고 죽네 나 죽네 이런 그 통증의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쉽게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돈을 풀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너무나 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체계적인 금리 인상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라 결국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그냥 아름답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들쑤시는 거죠. 막 롤러코스터 하듯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정신없이. 여러분 막 비트코인 막 20% 급락했다고 나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난주에 막 700포인트 가네 마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없이 막 들쑥날쑥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이제 흔들리는 멘탈들, 투자자들이 막 그 자산들을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부작용이 생길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그 제가 방송도 하지만 이 장중 혹은 장 끝난 다음에 뭐 전 종목까지는 아닌데 종목들을 계속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세력들의 종목들은 이미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지기 전에 미리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던져놓고 개인들을 미리 떨궈놓고 몸을 좀 가볍게 만든 상태에서 거래량을 줄여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다지기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꾼들이 열심히 그냥 난리 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모더나에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부스터샷을 개발하는데 내년도 3월달 임상실험 승인 절차를 돌입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내년 3월달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방송에서 산책하는 개 이야기 해드리죠. 개가 주식이라면 그 개목줄을 하네스를 붙잡고 있는 그의 개주를 잡고 있는 이 견주가 실물 경제라면 과연 지금 산책하는 개가 어디까지 갔고 견주가 어디까지 뒤따라갔으며 지금 산책하는 강아지는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최소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기지만 저 같은 경우 우리 행운이가 저보다 한 10m 정도 앞서 가다가 거기다 이제 응가를 했어요. 그리고는 행운이가 응가하고 이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전 최소한 그 응가를 치우기 위해서 행운이가 응가한 자리까지 먼저 가긴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과정이 아니라 실물 경제가 주식이 저 앞에 간 것만큼 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실물 경제가 왠지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그거를 감지한 주식시장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은요, 오미크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국의 차이신 PMI 지표는 50 아래로 하회했고요. 미국 지표도 두 곳에서 발표했는데 엇갈린 지표를 발표했고요. 저는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 미국 고용 지표가 뭐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가 재개되고 우다다다다다다 좋아져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이미 주식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실질적인 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멈칫멈칫하거나 이제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저는 주식시장이 그걸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물론 제가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장 마감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시장은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이런 스토리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국내 이슈는 바로 목요일 날 12월 달 내마녀의 날입니다. 과연 어떤 포지션이 취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쓰리가 그러죠. 내마녀의 날 이벤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추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일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인데 이거는요. 인플레이션이 단순한 이슈라면 인플레이션 걱정돼? 그럼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해서 안정시키지 뭐. 이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오미크론도 있고 코로나19 이거 델타가 막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증가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도시들이 막 봉쇄되고 이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일 날 발표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증시는 12월 14일부터 15일 날 열리는 FOMC 2021년 미국의 마지막 회의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2015년 바로 12월 요때 발표된 이 FOMC에서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4번 하겠다고 했다가 보름 뒤에 1월 2일 날 주식시장 중국 증시 개판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FOMC는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이 연방은행 총재들은 입에다가 자물쇠를 잠그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는 계속 나오는 지표들, 소매 판매, CPI, 뭐 기타 등등 제조업 지표 같은 걸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연준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타령을 할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나 미쓰리는 좀 다른 생각으로, 다른 각도로 FOMC의 회의를 좀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예. 어려운 시장. 여러분 지난주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웠는데 또 막상 금요일 돼 보니까 연병을 뭐 2,700 간다고 하더니 지금 3,000이 눈앞에 있네. 이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주식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예. 주식, 맥주, 그 다음에 남자지만, 저는, 주식이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도 망쳤거든요. 제 인생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막 종목 추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막 궁금하신 거 나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아요? 미쓰리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메일로 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